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양직 대표님께서는 각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기념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주관광재단 남성숙 대표님을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네. 진즉 협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좀 작년에 그 취임하고 바로 여기서 관광재단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후에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MOU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다양한 좀 사업도 같이 하고 싶고 했는데 계속 그 코로나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늘어나면서 좀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1년이 지나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관광재단은 이제 설립한 지 1년하고 한 3개월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오프라인 행사나 모집은 많이 못했지만 광주 관광산업이 이제 토대를 다니는 시점인지라 나름대로 토목공사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시스템은 좀 정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미흡하긴 하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광주도 어느 순간인가는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광주관광재단이 또 이제 관광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키오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사회에서 또 승승장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보람을 느끼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산학협동 자문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차영훈 원장님 다시 한번 무대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IoT 플러스 박영철 대표님, 그리고 호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양승환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협약식은 우리 키오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141 교수제인데요. 산학협동에 의한 경영 능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협약입니다. 매년 저희 협약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들께서는 각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도 역시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신성테크 IoT 플러스 박영철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사진 먼저 한번 촬영하시고 그리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신성테크 IoT 플러스 박영철 대표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으신 후에요. 지도 교수님이신 호남대학교 양승양 교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141 교수제 협약을 맺었던 IoT 플러스 대표 박영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원장님 이하서 선배 대표님들 앞에서 협약을 맺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IoT 플러스는 작년 8월에 IoT의 가치를 더하자는 의미에서 IoT 플러스를 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사업 목표를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 이제 유통 쪽, 조달 쪽, 이쪽 유통이 전문이었기 때문에 잘하는 분야를 먼저 하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는 AI 교보제를 하나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조를 해서 학교 장비에 현재 이제 등록을 시켰고 현재 이제 제품들이 초중고 그리고 학교 쪽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인 이제 목표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회사는 아주 혁신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내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쪽 일을 진행을 해보려고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마을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IT 쪽 이제 전문이었기에 전기 쪽은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기울이 프로만 쪽에 이제 전기 쪽 이제 전문 교수님이시자 지금 호남대학교의 인구사업단의 단장님을 하고 계시는 양승학 단장님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기 쪽 분야에 대해서는 양승학 단장님 소개를 받아서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차기 연구개발 구축학교에서 현재는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지금 현재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사회가 재활용이나 스마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연구 인력을 투입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신생 기업입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고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만 떼는 지금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2배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제 존경하시는 분들 앞에서 저희가 협업시키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학입니다. 지금 그 박성수 전 원장님 소개로 우연히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IoT 플러스 회사를 방문하게 돼가지고 계기에 대해서 몇 차례 좀 이제 면담이 좀 있었고 제가 주로 이제 광주시 에너지 정책 쪽에 담당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IoT 기술과 에너지가 복합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같이 또 본고된 과제가 있었는데 에너지 기업과 이제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이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화 모델로 좀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스마트한 시스템과 플랫폼 쪽을 이제 주업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이 티오리 안에서 지역의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라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생기업, ICT 선도 기업이 대기 발족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앞으로도 아름다운 성장을 기대하는 의미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2회 산학협동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이신 명지대학교 최창석 명예교수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홍익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일본 가나자와 대학원 전기정보전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25년 이상을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산업기술정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셨고요. 경찰청에서 컴퓨터 몽타주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할 때 인물에 대한 몽타주, 그 시스템을 개발하셨던 분이십니다. 현재는 성우전자에서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사문으로는 일본 전자정보통신공학회로부터 우수 논문상을 받으셨고요. 서울시 산업진흥협회로부터 우수한 강사상,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금정포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제가 교수님에 대한 활동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 이야기, 그리고 얼굴은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얼굴에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하시면서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시면서 호응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교수님께 저희가 다 잘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굴과 뇌로 보는 재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최창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장시간 하셔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겠죠? 네. 그리고 몇 시까지 준비할까요? 8시 40분 정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을 오늘 만들 것 같아서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의 최창석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얼굴과 뇌로 보는 재능, 특히 경영 재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얼굴 보면 무슨 경영 잘할 줄 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얼굴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것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얼굴 보는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단지 좀 몰랐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것 뿐이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해가지고 다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 내가 예를 들면 컴퓨터 사업을 할까? 아니면
건설 사업을 할까 하고 망설였을 수도 있고, 또는 대부분은 우연한 기회에 그냥 이 사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돼서 지금 성공하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무슨 재주가 있으니까 컴퓨터 사업을 하면 좋겠다, 또는 건설 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혹시 내가 뭘 잘해서 지금 내 사업하고 있다 하고 저기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참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흔히들 저 사람은 사업운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운이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분은 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분한테는 뭐가 없다? 사업운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도 사업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운으로 하는 걸까요? 운은 한때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로또 복권 같은 경우는 운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하고들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뭔가가 무엇인지 그거를 꼭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자, 우리 잘 그 오만문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거 지켜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사줬다는 증명을 해가지고 영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사주기 위해서 여러 조선거 재산 4배를 맺는 사람들이 50년 전 그의 손에 들던 달랑 백사장 기도와 유주선 도면 한 장. 백답지 같은 그런 역전 초과점에 재는 한 가지 정부야. 착동식도 안 하는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 대규모 주선 사업이 가당키나 하나 의론이 거세게 보일 때 반기를 든 한 사람.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주영. 그는 허허벌판이던 백사장에서 세계 1위의 조선업을 어떻게 만든 것일까? 무엇보다 조선소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꼭 필요했는데, 조선 산업의 경험이 없던 현대가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국민들이 굶어서 죽고 그러는데 이걸 해야지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한다고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주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건설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라면 배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갑자기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낸 정주영. 롱바텀 회장에게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줬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의 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 뒤졌어 근대 공업화에 뒤졌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량이라는 것이 잠재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역량을 좀 믿어달라. 이에 장기력을 지폐 거북선으로 보여준 정주영. 집에서 거북선을 살펴보던 롱바텀 회장은 마침내 정주영에게 악수를 청했다. 곧장 리바노스 회장을 찾아간 정주영.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정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미친 사람 이번에도 26만 건 끝에 없었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호수가 노력을 한 거야. 내가 필요한 배가 26만 톤짜리야. 이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정용 씨가 26만 톤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마 몰랐을 거야. 리바노스 회장은 정 회장의 개척 정신과 의지에 감탄해 대형 유조선 도청을 발주했다. 50년 전 현대 중국어 탄생 기화가 지금 시작된다.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이렇게 정주영 회장처럼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30분 지나면 아시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문실주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시절, 삼성의 반도체 사업 발표는 업계에 비아냥을 들었다. 삼성이 저희 반도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만 하는 건데 제가 270장 5만원이 가지고 망약을 조금만 들려주고 하는 건데 그런 농담도 했어요. 당시 반도체 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뒤 조롱거리가 된 삼성. 아주 삼성에다가 끝도 없는 그 투자를 해야 되는 반도체에 가다 발목이 잡혔다. 그게 아마 망할 길로 들었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앞서는 걸 하더라고. 반도체 불모지. 하지만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삼성의 운명줄을 쥔 이병철. 그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 예. 저희들은 경영을 얘기하면서 이 두 분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까지 경영사에서 뛰어나게 업적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뛰어나서도 선택을 했지만 이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되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정반대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 대표적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뭔가가 뭐냐면 실은 재능입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배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아, 이미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반도체를 만들려면 잘 만듭니다. 아, 저렇게 현대건설, 현대전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잘못 만들어? 예,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이병철 회장은 조선업을 하라고 잘 못합니다. 이렇게 삼성에 크게 인공을 사람도 잘 못하다니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보시면 여러분도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연예인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신지 아죠? 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생긴 얼굴입니까? 예, 계란이 너무 예쁘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타면 타고 있습니다. 타면 타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또 얼굴을 보면 좀 뭐라고 생겼냐면 야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탤런트를 하고 있지만 야무지게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좀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별명은 뭐냐면은 국민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여동생이니까. 그런데도
인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네? 광주에 귀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얼굴은 좀 어떻습니까? 예쁜 얼굴이죠? 네. 맞습니다. 웃기는 얼굴이다, 웃기는 얼굴. 그래서 웃기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웃기게 얘기를 하면 아주 웃깁니다. 아주 웃겨요. 그래서 각자 얼굴에 따라서 이 직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직업을 하려면 무슨 학과를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학에서 무슨 학과를 전공을 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연극영화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전공은 연극영화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전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류 탤런트, 인류 개그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하죠? 뭐가 있으면 얘기해요. 예, 끼가 있으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끼가 곧 재능이다. 그러니까 전혀 탤런트, 개그맨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끼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박지선이는 고대 교육학과에서 4년 장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사 임용고시를 보려다가 이 개그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나갔더니 덜컥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개그만 하는 거예요. 자기 교사 안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기 의료학과를 나왔는데 뭘 했냐? 길거리 캐스팅을 나갔어요. 길거리에서 감독이 야, 너 한번 타임사업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연기 문화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니까 그냥 저기 연기를 아주 잘해요. 우리 이런 탤런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얼굴이 타원형인 사람들은 탤런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가셔가지고 텔레비전을 봐보세요. 드라마에 보면 전부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타원형 얼굴이에요. 이렇게 각진 얼굴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전부 타원형 얼굴뿐이에요. 그거는 뭘 싸우고 있냐면은 탤런트 하는 사람들은 타원형 얼굴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개그도 또 같이 예능이지만 얼굴이 같지 않아요. 각진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얼굴, 이 사람들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룹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개그맨들은 얼굴을 보면 다 각진 얼굴들이 대부분 아예 저기 없어요. 여기는 계란 얼굴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탤런트, 개그맨도 있고요. 탤런트는 전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타원형 얼굴들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그러면 좀 더 보실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몽타주를 그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는 뭐 그림을 잘 못 그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쫙 입어가지고 이제 고민의 몽타주, 이런 몽타주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알아야만 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종류의 얼굴이 있고 몇 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그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얼굴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개굴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얼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이제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면 뭐 잘하지 않다 이거죠.
심지어 뭐 부부관계도 합니다. 그 부부 어떻게 살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얼굴 얘기하니까 아마 떠올리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뭘 떠올리셨을까요? 예, 대부분 관상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아, 저 모습 보니까 무슨 관상을 연구해가지고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관상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연구했냐? 저는 이제 텔레비전에 소개될 때 이렇게 얼굴 분석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지, 저를 관상가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관상가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관상이 어쩌고 이렇게 관상학 쪽은 어떠고 하고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자막이 올라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보시긴 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닙니다. 하고 흘러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그런 자막은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방송가나 신문 이런 데서는. 그래서 얼굴 분석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최창석 명진의 교수님 모셨는데 지금 우리가 얼굴 연구가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얼굴 연구가하고 관상하고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얼굴은 이제 진화에서 네. 발달이 됐는데 관상은 진화를 알기 전에 1000년 전부터 발달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진화와 관계없이 발달돼 오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네. 그럼 얼굴 연구를 하면 그건 과학적인 겁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진화를 알고 네. 거기에 맞는 얼굴을 연구했고 네. 특히 얼굴을 통해서 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전국 관상 보시는 분들이 왜 과학적이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 차례입니다만 구글에서 제 이름을 쳐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석에서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문 방송에 가서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관상 과학적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얼굴하고 진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진화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운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어려운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는 얘기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재능이, 아까 내가 재능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병철 회장님은 배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또 정조 회장님은 반도체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실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재능 발달이 이미 됐어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이미 된 거를 저는 본 것뿐이에요. 재능 발달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우리 재능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지고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돼서 출현해가지고 지금 살아왔길래 이렇게 재능이 달라졌냐 하는 거를 알아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인류와 인간생물학 이런 책들을 좀 섭렵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우리 인류는 여기에서 출현했어요. 호모사피엔스. 여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케냐 지역입니다. 거기서 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속에서 있습니다. 이건 역사책에는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뭐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인류가 처음 출현하는 문자가 없어요. 말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DNA 속에는 써 있어요. 요즘은 이제 DNA를 전부 개론 같은 걸 잘 알다 보니까요. 우리 몸속의 DNA가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났지. 그래서 그 돌연변이를 이용하니까 인류는 19만 년 전에 여기서 출현을 해가지고 11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다가요. 이렇게 8만 년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6만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이렇게 시베리아로 올라가가지고 추위에서 하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원리는 같아요. 우리 이제 전 세계 호모사피엔스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출현을 해가지고 조상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알까? 공통 돌연변이가 있어요. 공통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은 돌연변이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는 여기에서 출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지역에 가니까 돌연변이가 A, B, C, D 5종류가 있었어요. 여기를 가보니까는 A, B, C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하는 거는 간단히 알 수 있거든요. 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했을 때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동했을 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인구가 같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이런 이동 경로도 그걸 통해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관상은 과학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게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안에 점막에 면봉을 이렇게 우리 세포를 떼내면요 여러분 조상이 어느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전부 조사했거든요. 물론 이제 몽땅 우리 70억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샌드링 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보니까 지금 이 경로를 다 알고 있어요. 몇만 년을 어디 갔다 하는 것도 다 지금 그걸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진화 인류학, 분자 생물학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를 달려가지고 우리 온 사람들은 어찌게 달라졌을까? 근원은 여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재능이. 근데 이렇게 오면서 달라졌어요. 첫 번째 코스는 남쪽이다 남쪽. 남쪽만 따라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방형들은 저는 뭐에 주목했냐면 먹이에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원시시대는요 그냥 먹이 치서 먹고 살고 먹이 치서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 채집을 잘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먹이 채집을 잘 못하는 사람은 도태됐어요. 후손들한테 전한 거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능력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방형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뭐 먹고 살았을까 합니까? 네, 저기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면은 뭐 많이 드세요? 과일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집안에 과일 많이 열리니까 그 있는 거 먹는 거죠. 없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이제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없는 것도 먹어요. 양식에서도 먹고 수입에서도 먹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매 땄으니까 뭐예요? 열매 땅이 재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북쪽에 간 사람들은 뭐였을까? 북쪽에 간 사람들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사냥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서 재능이 확 달라진 거예요. 남쪽에는 열매 따는 건 뭐예요?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재주가 있냐? 손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사냥을 했으니까 손만 가지고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짐승이 도망다니니까 열심히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많이 썼어요? 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놀림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선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걸로부터 많은 재능들이 파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 재주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손놀림을 잘하는 요리, 그 다음에 화가 이런 사람들은 남방향이에요. 북방이 잘 없어요. 또 반대로 몸 쓰는 사람들은 현대에 몸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몸을 많이 쓰죠? 현대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몸을 많이 쓰는데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의 얼굴을 분석을 해보면 남방향은 없습니다. 99% 북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재능이 없으면 그 분야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무슨 제주를 둘 다 제주 부분을 좀 잠깐 알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얼굴만 안다면, 이제 얼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재주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얼굴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방형이면, 여러분 많이 보시는 얼굴이죠? 지금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이런 얼굴이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에도 많고요. 뭐냐면요, 이런 얼굴이 아까 보셨다시피 제주도를 통해서 우리 전남 강진으로 들어왔어요. 광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아직도 많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얼굴 여행을 다니거든요. 얼굴 여행 다니면서 이 집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들을 보고 살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방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얼굴.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이 사람도 보면 우리나라 이런 사람 많이 있죠. 둘 다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남방형들에게 각진 얼굴이에요. 우리가 흔히 각진하고 얘기하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북방형은 이렇게 타원형, 계란형 얼굴이에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남방형은 비교적 이 두상이 납작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북방형이 이렇게 솟아있어요. 요즘 산처럼 솟아있어요. 남방형은 이마가 좀 좁은 편이고요. 북방은 넓고, 눈썹은 남방이 진하고 북방이 흐리고, 눈은 크고, 그 다음에 코는 짧고, 입술은 두껍고, 이렇게 생긴 반면에 북방형은 어떻게 생겼냐? 눈썹은 흐리고, 눈은 짧고, 코는 길고, 입술은 얇고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얼굴 구별이 잘 안 가실지 모르지만 자꾸 보다 보면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 하면은 실은 기후 적응입니다. 그러니까 남방형, 더운 지방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오목볼록이 심하게 생기다 보니까 윤곽이 뚜렷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북방형 뭐냐면은 자기 체온 조절에서요, 얼굴을 매끈하게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윤곽이 좀 흐릿한 편이죠. 눈코입이 뚜렷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둘이 정반대로 생겼습니다. 왜? 더위에 적응하고 추위에 적응하다 보니까 얼굴도 그 반대로 생긴 거죠. 자세히 얘기하려면 이제 좀 길어가지고요. 제 책에다 써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보세요. 근데 이제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면은 기후 적응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라디에이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오목볼록이 심한 거는 방열을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방에는 체온을 잘 내보내기 위해서, 북방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혹시 제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얼굴을 보고 뇌를 들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뇌를 어떻게 봐, 저걸. 좀, 그러고 의문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뇌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여다보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남방형의 눈이 크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눈이 큽니다. 그런데 이 눈에서 본 우리 망막에 맺힌 상을 인식하는 건 어떠냐면 후두부에 있습니다. 뒤통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1차 시각 영역이 크기가 있거든요. 시각 영역이. 그러니까는 눈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눈은 필름입니다. 필름. 사진기의 필름에 불과하고요. 그거가 뭐 책상이나 의자나 사람이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는 거는 후두부에서 다 인식을 하죠. 그래서 눈이 크면 아주 해상도가 좋습니다. 해상도가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크면 안구가 크고, 안구가 크면 망막이 넓습니다. 그런 망막에는 시세포가 많이 있죠. 넓은 망막에는 시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체를 볼 때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후두부까지 튀어나와 있으면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으면 그 뇌가 큰 거거든요. 큰 거는 작동을 잘해요. 작으면 작동을 잘 못해요. 컴퓨터에 보면 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크고 중경소득과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체를 아주 세밀하게 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포드가 작다. 그러면은 카메라는 좋은데 CPU가 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남방에는 이런데 북방에는 어떠냐 하면은 눈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구도 작아요. 그러니까 망막이 좁아요. 또 거기에 시세포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체를 세밀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아, 나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라고 해도 자기만 이제까지 그 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남은 세밀하게 보는지 내가 세밀하게 보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본 대로만 봤을 뿐이죠. 근데 눈이 큰 사람은 세밀하게 보고 눈이 작은 사람은 이거는 CCTV처럼 플랫하게 봅니다. 이건 LCTV, CCTV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LCTV가 좋고 CCTV가 나쁘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부분적인 관찰을 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못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구도를 잘 봐요. 그래서 우리말에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나무를 잘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숲을 잘 보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뭔지를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운동 영역이 여기 있어요. 우리 저기 내려오는 운동 영역이에요. 아까 제가 뇌를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뇌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까 남방은 주상이 납작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상이 좀 납작한 편이고 북방이 이렇게 솟아있어요. 어느 쪽이 운동량이 클까요? 남방이 클까요? 북방이 클까요? 북방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동량가 크기 때문에 순간적인 원논리를 잘해요. 우리가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운동신경이 좋아요, 아주. 이 사람들은. 그래 몸을 잘 써요. 이게 몸이 팔다리가 튼튼해서 잘 쓰지만 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부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사업에 대한 명령을 잘 내렸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경쟁 심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잘 내렸으니까 살아남았지. 명령을 잘 못 내렸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경쟁자 분들 중에서 좀 사업이 잘 안 되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방을 다시 얘기하면 남방은 관찰력이 있고 북방은 뭐라고 얘기하냐 공간 지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북방에 남방은 기분 나빠요. 왜냐 부분적인 것밖에 잘 못 보기 때문에 길을 잘 못 찾아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남방인들은 주로 손 가지고 열매를 땄다고요. 몸도 좀 움직이지만 주로 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놀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남방인들은 손놀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하면 성공하기 쉬운 거고 북방인은 뭐냐 몸놀림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보 통합을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뭐냐면 남방인들은 치밀해요. 계획을 짜도 치밀하게 잘 짜고요. 그 다음에 분석력이 뛰어난 반면에 북방은 뭐가 좋으냐 추진력이 좋습니다. 세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 들어가지고 자기가 옳다 그럼 금방 추진해요. 남방은 금방 추진 안 해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방하고 북방은 완전히 재능이 바뀌었습니다. 뭐 하면서? 이 사람은 열매 따면서 이 사람들은 사냥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재능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재능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원시시대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좋지 않지 않냐? 아, 머리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하고 사업과의 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자, 우선 우리는
먹이 취급을 하면서 언제까지 살았냐면 거의 한 8천 년 전까지는 먹이 취급을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농경시대가 시작된 거는 10,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5,000년 전부터는 농경에 주로 종사했고요. 그 전까지는 먹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먹이에 관심이 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남반들은 이렇게 자꾸 아기자기한 열매를 채취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업에서도 자꾸 아기자기한 이런 반도체 사업을 하면 잘 맞아요. 야, 뭐 좀 열매한 거 좀 반도체하고 유사한 거야? 성격이 유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 좀 얼른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북방향을 좀 보겠습니다. 북방향은 뭘 사냥했냐면요. 옛날에 토끼돌을 사냥한 게 아닙니다. 시베리아에서 매머들을 사냥했어요. 맘모스라고도 얘기하죠. 매머들을 사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매머드 초원이라고 시베리아에서부터 유럽까지 뻗쳐있는 초원이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4만 년, 5만 년 전에는. 그걸 뭘 가져가냐면 그 세계 기후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머드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북방형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4,000년 전에 멸종을 했습니다. 없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만 나냐, 얼음 속에서는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북방은 이걸 사냥했기 때문에 뭘 잘하냐? 크고 동적인 제품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동적인 현대 제품은 무엇일까요? 혹시 모를 것 같습니까? 크고 동적인 거. 배,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크고 동적입니다. 그래서 남방하고 북방형, 남방형도 같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역경을 딛고서라도 나 할래.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반도체 할래. 그래가지고 했으면 오늘날 현대는 좀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북방형, 정주영 회장이 뭐냐면 배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아까 좀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주문받아가지고 납기가 2년 6개월이에요. 그때는 울산 앞바다에 공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2년 3개월 만에 공장도 짓고 배를 납품해서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것도 2대예요. 26만 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정주영 회장에 학력을 좀 하십니까? 학력. 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저 큰 26만 톤을 어떻게 만들어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죠. 우리 그냥 상상으로는. 대학 나가도 어려운데 초등학교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언제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배 만드는 기술 배운 적 없죠. 아까 탤런트들이 연기, 개그 공부 안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도 기회예요. 기회 없으면 못해요. 자기가 무슨 기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집중을 해도 되고 전념을 해도 돼요. 근데 반대로 전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삼성은 남방 회사입니다. 북방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남방 제품들만 합니다. 반도체, 텔레비전, 스마트폰, 냉장고 이런 자꾸 아기자기하기만 해요. 삼성이 원래 뭘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뭘로? 제일 먼저 한 게 국수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쌀장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해가지고 밀가루, 제일제당, 의복 이런 것만 있어요. 현대와 같은 중공업을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 했어요. 기업이 엄청 커지고 나서. 그리고 그 반대에서는 북방에서는 현대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배, 건설, 고속도로 이런 것만 하지, 통고사 이런 것만 하지, 이런 아기자기한 걸 한 적이 없어요. 현대를 만들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은 남방 회사고 현대는 북방 회사인데 그
흔히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삼수하고 현대는 기업문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하세요.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다른지, 회사인데 왜 다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업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방회사 창업자는 뭔가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조그만 실수라도 너 잘못했지 하고 얘기하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조그만 실수 괜찮아, 너 저거 책상 왜 안 됐어, 빨리 나가서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주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보아들도 전부 그런 사람만 쓰는 거예요. 자기 유리가 보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 기업문화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럼 삼성하고 현대만 이러냐? 우리나라 전 기업이 그렇습니다. 자, 남방회사들입니다. 여기 제과, 가전, 반도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회사들을 들여다보면 북바이오 제품들은 잘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반대로 여기 북방 회사들은 원하는 두산, 호철, 공무, 여기는 이렇게 북방 회사입니다. 그래서 북방형 제품들을 해야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다 몰아져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뭘 봤어요? 그냥 북방회사가 어떤 곳이고 남방회사가 어떤 곳인지 봤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이분은 이제 방직분이시죠? 이 박인천 회장의 제가 좀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인터넷에 좀 뒤져봤어요. 자, 이분 얼굴은 지금 북방회입니다. 좀 각지긴 했지만 얼굴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첫 사업을 한 게 뭐였냐? 실탄에 당선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뭐였냐? 미국상을 했어요. 둘 다 1년씩 했는데 다 망했어요. 실탄에 2년하고 망하고, 미국상하고 2년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홍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파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가만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5번을 다 망했어요. 그것도 20년 동안 해가지고 10년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집안이 거의 거들 같겠죠. 자, 이 정도 되면은 뭐는 없는 거예요. 뭐는 없어요. 사업에 대한 수완은 없는 거죠. 5번 진행하는데 10년 동안에 무슨 사업을 해?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뭘 했냐?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이냐? 중고택시 2대 샀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중고택시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뭐가 그러냐? 이제 그 사람을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했어요. 신혼여행 어디 갔냐? 그냥 어디 멀리 못 가고요. 무슨 사람까지 가봤어요. 그거 도는데 택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택시 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 사업을 했죠. 이게 목탄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길 떼는 게 아니고 나무 떼는 거예요. 나무 떼서 이제 가다가 뭐냐, 언덕길을 못 올라가니까 언덕길을 가면 승객들이 다 내려가서 자동차를 빌려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담양, 화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제 금호기업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강남터미널에 가면 이래요. 그냥 금호고속밖에 없어요. 거의.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산 가면 안진고속, 광주 가면 금호고속, 전주 가면 전주고속, 그 다음에 청주 가면 송리사고속, 이렇게 각 고속별로 다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뭐였어요? 인수를 해가지고 금호고속밖에 없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운영을 잘 아는 거죠. 그런 성격을 잘 알아요. 크고 움직이는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경영을
자, 거기에 적절하게 갖게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공한 후에 실패한 겁니다. 자, 이거 윤석금 회장 아시죠? 저기 웅진의 회장인데 이 사람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백화점 세일즈맨을 했어요. 세일즈맨을 했어요. 그러다가 뭘 했냐면 이걸 창업을 했죠. 웅진 학습지를 창업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웅진 학습지 같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방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잘 맞아요. 그러니까 남방 사업은 좀 소프트하고 아기자기한 사업이에요. 북방 사업은 좀 크고 강한 사업이죠. 또 정수기 하면은 웅진 코인 할 정도로 브랜드를 아주 키웠죠.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대기업 반영이 올랐어요. 성공해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이분이 건설하는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를 인수했어요. 건설사. 그래가지고 이거 6,600억 들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코인을 팔아가지고 3,300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기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금호 박인천 회장은 아까 토목사 그쪽 실타래 이거 전부 난방 사람이거든요. 국방의 재능을 가지고 난방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난방 사업을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이렇게 건설 국방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진출할 때는 내가 난방인지 국방인지 알고 그냥 이게 난방 사업인지 국방 사업인지 알고 하시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매우 어려워요.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주영 회장이 만약에 반도체를 했더라면 그거는 좀 오늘날 현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대로 삼성이 반도체를 하지 않고 조선을 했더라면 좀 어려웠을 것이에요.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하나만 보고서는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학자들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실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실험이 안 돼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 군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만 이렇게 난방형 회사가 있고 국방형 회사가 있는 거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 세계가 그렇다면 그런 거고 전 세계가 아니라고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근데 제일 표본이 될 만한 곳이 유럽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남쪽 다 섞여가지고요. 알 수가 없어요. 좀 알기가 좀 어려워요. 뭐 아프리카 같은 건 발달돼 있지 않고 동남아시아도 발달된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유럽을 보게 됐는데 자, 이 북유럽하고 남유럽 크게 나누었어요. 그럼 북유럽이 사냥을 많이 했을까요? 남유럽이 많이 했을까요? 북유럽이 더 많이 했을까요? 남유럽이 많이 했을까요? 북유럽이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냥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먹고 살아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사냥을 많이 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냥 많이 한 사람들은 무슨 제품? 국방의 제품이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반대로 난방 제품은 좀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이. 근데 북유럽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냥을 했기 때문에 크고 동적인데 강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일어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 하면 거의 대부분에서 연목이 발명이 됐어요. 우연히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독방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원동기들을 잘 발명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저 수입차는 거의 독일 차잖아요. 영차도 있고 독일차도 있고 해서 북방 쪽에 있는 차들을 수입을 하지 남방 쪽에 있는 차는 잘 수입하지 않아요. 포르쉐나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냥 아주 몇 대예요.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중장비도 역시 북방, 스웨덴이라는 이런 나라 거지 남방 나라 거는 별로 없어요. 프랑스, 이태리 이런 중장비 없다고요. 뭐 아마 거기 가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쟁력은 없는 거죠. 그러면 남방은 뭐 발달한 거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뭐가 발달했을까요? 여러분들 남방 하면 떠오르기 프랑스, 이태리 가면 떠올리는 데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소프트웨어, 남방은 산티예요. 소프트웨어 가기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가방, 패션, 음식. 북방에 여러분들 음료를 가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드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맛을 잘 못 봐요. 우리 강주나 전남역은 맛을 잘 보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맛을 못 봐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여러 가지 재료가 풍부하거든요. 채소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요. 그런데 북쪽은 아무래도 햇빛이 약하다 보니까 잘 못 자라요. 맛의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에 가면 맛있는 음식은 거의 못 찾으세요. 그 사람들은 맛을 못 보게 되는 맛있는 음식을 못해요. 근데 반대로 북방에는 또 뭐가 오냐? 이런 향수, 이런 저기가 잘 없어요. 가방 이런 것들이 웰시이나 우리 저 버버리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별로 없다고요. 그냥 이런 명품 하면 전부 남방에서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전 세계는 재능에 따라서 사업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있었어요, 제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단지 저는 그거를 봤을 뿐입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북쪽 사람들이 남쪽 제품을 가지고 사업하면 좀 어려운 것이죠. 자, 이 문화도 하나 재능인데 또 제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전부 지금 사실은 내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 얘기보다는요 내 얘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진 뇌를 가진 사람들은 뭘 해야 한다? 남방 뇌를 가진 사람은 남방 제품, 북방 뇌를 가진 사람은 북방 제품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왜? 뇌를 가지고 만든 거죠.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전부 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뇌를 보며 알면 나머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기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보시겠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백인민족이죠, 백인민족. 우리 백인을 잘 입었어요. 왜 백인민족일까? 백인을 잘 입었으니까 백인민족이지. 그러면 다른 나라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 우리 한민족은 백인민족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는? 동남아시아 나라는 동남아시아도 백인민족? 여러분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 가면 전통복 입고 나가서 춤추고 하고 있죠?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백인 입고 나오실까? 예? 물론 이런 거 전통복이래. 어떻게 우리 이런 게 전통복이지? 이게 전통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냥 젖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복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시베리아에서 적응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구 비례로 보면요. 66%가 북방이고요. 34%가 남방이에요. 우리나라 정부 비로 가서. 저희가.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것도 역시 DNA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애기가 시베리아가 그냥 눈밭을 뜬 눈밭.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눈밭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색을 보면 어쩐지 좋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방들은 뭐냐? 맨날 이런 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끼고요. 마치 뭐하고 다르냐? 동물의 옷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은 천적이 없다니까 보색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 친화적인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일족이 된 거예요. 제가 40분이 다 된 거니까 2, 3분만 좀 하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5만 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 유럽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남방 얼굴입니다. 오목볼록이 심한 남방 얼굴이에요. 그 체형도 우리 서구 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구 체형은 뭐냐면 체간이 짧고 다리가 긴 얼굴인데 이게 남방 체형입니다. 열대 체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춤을 어떻게 추냐면 이렇게 춥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슨 춤인지. 자, 근데 이 춤을 추는 동작을 좀 조심히 보면은요, 발끝을 세우세요. 발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손을 높이 들고 위를 쳐다보세요.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무슨 동작일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과일 따는 동작이에요. 열대에 사는 사람들은 과일 따는 동작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춤도 어떻게 추냐? 그렇게 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추는 거예요. 그냥 춤은 좋아. 근데 이 동작만 열매따기 동작이냐? 그게 아니에요. 발레의 대부분의 동작이 막 열매따기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쫓아가고 하는 것도 열매따기. 남자가 여자를 쫙 손을 여자는 어떻게 하냐? 딱 손을 놓고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내 발자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양에는 없어요. 우리 특히 극동에는 없다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유럽 여행 가시면 이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천정합니다. 자, 천정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벽에도 그려져 있지만, 근데 천정에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열매 달고, 예, 맞습니다. 이건 열매 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무심코 천장을 쳐다봐요. 자기가 무슨 천장을 쳐다보려고 쳐다본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 우회가 열매가 있거든 늘 우회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은 뭐 하고 싶어요? 남들이 보는 곳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해요. 안 보는 곳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림은 뭐예요? 난 봐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천정화를 그리는데 천정화도 다 그냥 남쪽은 많이 그리고요. 북쪽은 그냥 그렸어도 희미하게 그려요. 여러분들 저기 여행 가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걸 보고 다니죠. 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내부조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전부 내 명령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부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는 뭘 하는 거예요? 아, 남방의 제품들을 잘 만들겠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감각도 좋고 그 다음에 일적인 조화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겠구나 이런 사람 데려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출하시더라도 동남아에 진출하시는 이유는 제품들은 좀 뭐예요? 그냥 속놀림을 요구하는 제품을 동남아에 진출하셔야지 아니면 큰 기계 제품을 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남아는 열매 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삭시돼요. 그런데 조금 진취적이지는 못해요. 그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되실 수 있어요. 베트남 가면 잘한 겁니다. 베트남이 좀 동남아 중에서는 IP가 높아요. 그리고 손재주도 좋고요. 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다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자, 우리 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춤은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늘 내려다봐요. 우리 춤 추실 때 이제 여러분 감탄하실 때, 아, 이렇게 추지. 이렇게 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사냥꾼의 후예다 보니까 동물이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덕이나 나무에 올라가서 늘 내려다봤던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올려다보는 회로가 없어요. 내 발등에 앉아있어요. 발로. 그러다 보니까 올려다보질 않아요. 다 내려다보는 거. 우리 지금 한번 다 보세요. 내려다보면서, 올려다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는 남방에 가면 이제 손가락은 여러분들 열렸다면서 발달하다 보니까 손가락 춤을 추는 거예요. 문화는 손가락 춤 안 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 제품, 이런 모든 인류 운명이 이렇게 재능에 따라서 발달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드려봅니다.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남방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려면 잘하고요. 북방은 돌아다니면서 일하려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성격을 좀 보셔가지고 이 사람이 남방인가 북방인가 보시면 여러분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사원도 굉장히 일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즐거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남방, 북방, 중간 섞인 업무 이렇게 좀 업무 부서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지 저렇게 해야 잘하는 건지. 이 CEO들의 고민들은 참 그렇잖아요. 뭐냐면 어느 쪽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가 어려운데 그때는 누구 말을 들어보냐면은 남방 일인 것 같으면 남방의 임원의 얘기를 듣고 북방 일인 것 같으면 북방의 임원의 얘기를 들으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방과 북방이 있는데 각자 일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이들 우리 남방형들은요, 우리가 좌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북방형은 우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지쳐서 대단히 죄송한가 하면은 제 강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강의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은 따로 끝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알찬 내용으로 꾸며주셨는데요. 사업을 특히 진출하실 때 남방형인지 또 각각 북방형인지를 알고 도전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꿀팁도 알려주셨고요. 또 나의 DNA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영역에 투자할지에 따라서 오늘 강의 내용을 활용하시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강의를 해주신 최창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다음 프로 만나기 직전에 특별한 지난 10월에 강진에서 영문함 교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저희가 인포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대구 산학연구원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차용훈 원장님께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연구원에서 두 분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소설가이신 김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부 아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종삼용나씨,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달빛 교류를 2003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꾸준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 있는 행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럼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12월 포럼은 15일 수요일 이곳에서 장유정 단국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트로트가 뭐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장유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정류장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 칼럼도 연재 중이시고요. 또 저희가 키우리에서 연말 송년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2시에 용화 심포지엄 및 후원금 기탁식이 진행이 됩니다.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순서이죠.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할까 했는데 어느 날